자, 전자기 유도 봅시다. 다시 물어보자고요. 전자기 유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류 발전의 원리. 다시 무슨 발전의 원리? 교류 발전의 원리. 교류는 어떤 흐름이 교류라고 했었죠? 전류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바뀌는 녀석이야.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시험 범위에 나왔었어요. 응?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시험 범위에 나왔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걸, 패러데이 법칙 뭐 전에 렌치 법칙을 좀 알아야 되는데, 렌치 법칙 서술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코일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뭘 만든다? 유도 전류를 만든다. 코일은 원형도선은 단일 코일, 많이 감은 건 무슨 뭐 솔레노이드 다 코일이야. 코일은 코일을 통과하는 무슨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 변화를 뭐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를 만든다. 유도 전류를 만든다. 근데 유도 전류는 유도 자기장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 생성한다. 그럼 자속이라는 단어 떠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자속이라는 걸 단어를 얘기할 때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를 자속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자속이 지금 몇 개야? 5개고 얘는 몇 개야? 6개야. 그린 게 6개야. 5개고 얘는 몇 개야? 6개야. 그럼 자속은 누가 더 세? 크니? 라고 물어보면 자속은 얘가 더 크지. 근데 면적이 얘는 S고 면적이 얘는 몇 S야? 3S야. 그러면은 얘는 1분의 5S고 얘는 1S분의 5. 얘는 1S분의 몇이야? 2. 그럼 자기장 세기 비율 몇 대 몇이야? 5대 2. 이걸 식으로 어떻게 만들었어? 자기장이 세기고 하는 공식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 자기장이 세기는 단면적분의 자속. 알겠어요? 이 식을 조금 바꾸면 파이는 BS, 자속은 자기장이 세기에다 뭘 곱해주는 거야? 단면적을 곱해준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변화를, 자속이 중에 자속의 변화가 중요해? 자속의 변화. 자, 전자기유도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야? 자속 변화야. 다시 무슨 변화야? 자속 변화 때문에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 자속이 변하지 않으면 유도전류가 바뀌지? 유도전류 생성되지 않는다야. 그래서 자, 어떤 코일을 통과하는데 코일을 좀 보기 좋게 그려주면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이거? 이걸로 할까? 보기 좋게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전구에 불빛이 들어올 만한 아무런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 불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건전지 없이 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자석을 뭐 하면 돼? 넣었다 뺐다 하면 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넣은 채로 가만히 있거나 뺀 채로 가만히 있으면 안 흘러요. 안 생깁니다, 유도전류가. 근데 그 변화를 뭐 할 거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을 만든대. n이 다가오면, 그러면 상상해보면 얘는 뭘 내뿜고 있어? 무슨 선을 내뿜고 있어? 자기력선을 내뿜고 있단 말이야. 다시 뭘 내뿜고 있어요? 자기력선을 내뿜고 있는데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개수가 5개였는데 쑥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력선이 자속이 5개였다가 파이 제로가 얼마였다가 5개였다가 쑥 집어넣으니까 파이가 9개로 변했대. 쑥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자속의 변화는 얼마야? 4.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다시 몇 초 동안에 지금 실험했어? 1초 동안에 자속 변화는 지금 얼마야? 4만큼 변했어. 시간은 t라고도 쓰지만 시각의 변화량이라서 뭐라고 쓰기도 해? 델타 t라고 해. 그러면은 얘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4만큼이지. 그러면 4만큼 변했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통과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야? 증가되지.
그러면 1초를 기준으로야. 그러면 방해하는 게 또 4개 나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중요하니?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다시 뭘 그대로 유지하려고?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처음에 5개 통과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4개가 증가했으면 몇 개가 나와서? 4개가 나와서 처음 상태 5개를 그대로 유지하려도록 하는 자기장이 실제로 생겨. 이거 유도자기장이야. 이거 뭐라고 해? 유도자기장이야. 그럼 유도자기장을 엄지로 했을 때 내 손가락 감아지는 방향으로 따라해. 엄지 위로야, 아래로. 이거 물어보니까 이걸 무조건 아래로 내리는 애가 있어. 아니, 위인데 왜 아래로야? 막 이러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위로인데 왜 아래로 해놓고 왜 자꾸 모르겠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나는 걔를 더 모르겠어. 분명히 엄지가 자기장이고 위로인데 왜 아래로 꽂아놓고 왜 이 방향이 아니에요를 물어보는 미친 인간들이 있어. 엄지는 어떤 방향인데? 위쪽 방향인데. 심지어는 이렇게 꽂아놔. 뭐 잼잼하니? 하지 말라고. 잼잼하지 말라고. 위를 잡아놓고 이렇게 감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감아지는 방향은 그대로 감아서 올라가는 방향이야. 여기서 톡톡 쳐가지고 올려봐.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따라가. 그러면 전구에서는 ARB야, BRA야? 전류 방향은 ARB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알겠어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톡톡 친 다음에 다 올라와. 여기도 여기 다 올라와서 따라가시면 돼요. 유도줄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어떻게 걸린다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밀당의 원리로 설명을 한다고. 다시 무슨 원리로? 밀당의 원리로 설명을 해. 자, 또 하나 이거 그려놓고 밀당 원리 좀 이따 하고. 좀 이따 합시다. 이번에는 S가 멀어질 거야. 다시 뭐가 멀어질 거야? S가 멀어질 거야. 그럼 S가 멀어지기 때문에 S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점점 어떻게 되니?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멀어지면 위로 가버리니까 줄어듭니다. 그러면 처음 개수가 5개 통과했었어. 똑같이. 몇 개였어? 5개 통과했는데 처음 개수가 5개였는데 나중에 3개로 통과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치자.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3개로 통과해. 그럼 자속의 변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얼마가 되니? 2만큼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는 몇 개만 통과하는 상황이로 나중은 3개만 통과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2개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유도자기장도 몇 개가 생성이 돼야 돼? 2개. 그 자속의 변화라고. 자속의 변화! 자속이 아니라 자속의 변화만큼이라고. 2개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야.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방향으로. 그러면 엄지 내 손가락 잡아주면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니?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위에서 봤을 때 이거 시계로 흘러? 반시계로 흘러? 위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반시계로 흐르죠. 그럼 잘 들어. X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대로 꽂히는 건 X잖아. X가 지금 증가되는 상황이야? 감소하는 상황이야? 증가하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원리는 이렇게 되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방법 1, 추가적인 방법 1. 방법 1은 증가하면 감소시키는 자기장. 다시 증가하면 뭐 하는 자기장? 방향 따질 때 증가하면 방향만 따질 거야. 감소하는 자기장이 감소시키기 위한 위도자기장. X가 증가하면 다시 뭐가 증가하면 내려 꽂히는 개수가 증가하면 맞짱뜨로 나오는 자기장이 발생을 하는 거고 유도자기장이야. X가 요번엔 어떻게 처음엔 많이 통과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 개수가 줄어들어.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해주는 자기장? 채워주는 자기장이 유도자기장이야. 알겠어요? 부족해지면 줄어들면 채워주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지는? 채워주는 자기장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생성되고 엄지를 뭘로 한 다음에 유도자기장이라고 한 다음에 내 손가락 감아지는 방향으로 뭐가 된다고? 엄지가 유도자기장이야. 엄지가 무슨 자기장이야? 유도자기장이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손가락으로 이해해. 진짜 죽인다. 다시 손가락 그냥도 갖다 대? 갖다 대면서 하는 거지. 머리로 자꾸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쓰려고 하지 마. 진짜 똑똑하면 또 상관도 안 하겠는데. 자꾸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머리로만 풀려고 하지 마. 알겠어요? 갖다 대세요. 이거는 무식한 방법이야. 어? 하지만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걸 상상할 수 있는 애들이 제일 똑똑한 애들이거든, 사실은.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서 그걸 갖다가 변형해서 밀당 원리. 다시 무슨 원리? 밀당 원리. 밀당 원리는 니들 밀당 당해봤어? 밀당이란 말조차도 모르는 애들도 많지. 어? 여자애가 조주현 같은 애들 바보스러워서 어떻게 해? 야, 야, 영화 보자. 나와.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자. 그러면서 막 재밌게 놀자고 막 꼬셔. 예쁘장하게 생겼어. 막 주영이가 마음에 들었어. 그럼 주영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겠지. 다가와. 그래서 주영이 마음에 딱 들어. 그 다음엔 연락해도 연락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헛딱지나 죽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연락이 됐어. 그랬더니만 주영이가 삐졌어. 소심하잖아. 그래서 주영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거면 연락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한 거야? 밀어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해? 얘는 다시 또 당기는 거야. 그럴 줄 알고 내가 영화표 뽑아놨다고. 너 집 앞이야, 나와. 근데 얘네가 예뻐. 그러니까 주영이 또 해골이 또 달려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고, 당기려고 하고, 다가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밀어버리면. 자, 그러면 잘 봐. 이거 왜 안 나오니? 이렇게 두 개만 합시다. N극이 다가와. 밀어야 돼, 당겨야 돼. 다가오면, 건우가 얘기해봐. 네라고 대답하는 건 나 되게 싫어해. 다가오면 밀어내니, 당기니. 밀어내야 되지. 밀어내면 같은 극이 밀어내, 반대극이 밀어내. 그럼 같은 극을 써주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S. S에서 N쪽으로 화살표. 중요한 건 얘 자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석 내부에서 S에서 N쪽으로 화살표. 첫 번째로 뭘 써주는 거야? NS 써주는 거고, 두 번째로 뭘 써주는 거야? S에서 N쪽으로 화살표 써주는 거야. 그럼 유도 자기장이 지금 빨간색이면 유도 전류는 손가락을 갖다 대서 푸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올라오니까 계속 따라가서 아래에서 어느 쪽으로 전구를 위쪽으로 지금 흐른다는 걸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요번에는 N극이 어떻게 되고 있어? 다가오니까 밀어내버렸으니까 아예 나 삐져서 갈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겨야 되겠지. 당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당겨야 되겠지. 그럼 당기려면 N극을 당기니 S극이 당기니 N극을 당기는 거야. S극이 당기지. 그럼 SN 유도 전류 방향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유도 자기장 방향 바뀌면 유도 전류 방향도 바뀌어. 가봐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계속 따라가면 위에서 어떻게 쪽으로 흘러? 밑으로 흐르겠지. 아래에서 위로 흘렀다가 위에서 밑으로 흐르면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S극이 다가올 때도 위에서 밑으로 다가오는지 좌에서 우쪽으로 다가오는지 안 중요해. 그냥 밀당이야, 밀당. 알겠어요? 그냥 밀당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면 S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니? 밀어내야 돼, 당겨야 돼? 밀어내야 되죠. 그럼 밀어내면 어떻게 되니? 위쪽이 S, 아래쪽이 N, S에서 N쪽 화살표 손가락 갖다 대면 결국 위에서 밑으로 올리겠죠. 반대로 S가 멀어지면 유도줄방 당연히 어떻게 될 거고? 바뀔 거야. 자, 밀당 원리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도 않은데 뭐. 밀당 원리 근데 나중에 문제 풀려고 하면 버벅거리는 애들이 있어.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이걸 버벅거리냐. 중학교 때도 나왔는데 옛날 중학생들은 이것도 배웠는데 전자기호도 중학교 때 배웠어요. 사실은 중3 애들도 배웠었어요. 세 번째는 방법 3. 위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다시 뭐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위에서 볼 때 기준으로 위에서 볼 때 기준으로 네 가지를 외워버리는 거야. X가 증가하면 X가 증가하면 위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반시계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뭐가 만들어져요? 반시계가 만들어져요. 다시 X가 증가하는 경우야? 그러면 여기 코일이 감겨 있었어. 그럼 코일이 감겨 있는데
코일이 감겨 있었어. 그리고 무슨 극이 다가오고 있어? x가 증가하려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 꽂히는 게 증가하는 거야. 그럼 n극이 다가오는 상황이거든? n극이 다가오면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무슨 시계로 만들어진다고? 반시계로 만들어져. 이 세 가지 과정을 중간 생략해 버리는 거야.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야? 반시계가 이쪽이니까 반시계는 이렇게 되겠네? 아래서 어느 쪽이야? 위쪽이 되는 거야. 반시계. 근데 이럴 때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X라고 펼쳐진 자기장이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사각형 코일도 코일이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X가 없다가 X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증가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때는 무슨 시계 만들어지는 거야? 반시계. 이때 더 많이 써요. 이게 진짜 준 킬러거든. 이게 무슨 킬러예요? 준 킬러예요. 저희 그거 등속만. 응, 등속만 내. 가속은 안 내. 응?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준 킬러라고 했죠. 이 문제를 해석하려면 이 해석을 외우셔야 돼요. X가 증가하면 반시계. 그러면 동그라미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가 됩니다. 왜요? 사실 X가 증가하면 위에서 밑으로 꽂히는 개수가 증가 방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반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돌려봐. 무슨 시계야? 반시계가 되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가 증가하면 그럼 뭐가 돼? X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시계가 돼요. 그러면 공간이 너무 적어서 이거 못 외우면 내가 지랄할 거야. 이거 못 외우면 뭐 한다고? 지랄한다고 그랬어. 지랄하는 소리 듣기 싫으면 외워오세요. 인간적으로. 나는 맨날 지랄하는 선생님 같아. 다시 X가 증가하면 뭐라고? 반시계. X가 감소하면 시계. 동그라미가 증가하면 시계. 동그라미가 감소하면 반시계. 루틴이 보이니? 자, 둘 중에 X가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시계냐 반시계가 결정이 되거든. 잠깐만, X냐 동그라미냐에 따라서 바뀌고 증가냐 뭐냐에 따라서 감소냐에 따라서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서 둘 중 하나만 바뀌면 바뀌어. 반시계에서 바뀌니까 둘 다 바뀌면 원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되돌아온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기준이 X가 증가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얘를 기준으로 외우게 시킨 거야. 알겠나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빨리 풉니다. 이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다시 무슨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 그럼 패러데이의 법칙은 뭐야? 라고 했을 때 패러데이의 법칙은 렌츠의 법칙은 유도전류의 세기는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죠. 유도 전류나 혹은 유도 기전력. 기전력은 전압이야. 다시 뭐라고? 기전력. 전류를 생성시키는 곳에서의 전압을 말하는 거야. 다시 기전력이 뭐라고? 전류를 생성시키는 곳에서의 전압. 그러니까 전지의 전압, 건전지의 전압도 뭐라고 하는 거야? 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전력인 거야. 전압이 만약 12V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 2ohm짜리하고 여기는 4ohm짜리 저항이 있대. 그러면 전류는 2A가 흘러. 합성 저항이 6ohm이기 때문에 V는 IR 대입하면 몇 A 흘러요? 2A 흐릅니다. 여기도 2A 흐르고 다 2A 흐릅니다. 직렬 연결에서 전류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몇 볼트의 전압이 생긴다고 얘기해? 4V의 전압이 생기고 여기는 8V의 전압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기전력은 누구만 기전력인가? 12V만 기전력이에요. 얘는 기전력이라고 안 한다고. 알겠어요? 전류를 생성시키는 곳에서 전지나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에서의 전압을 뭐라고 한다고? 기전력. 그럼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전자기유도 현상에서 발생시키고 있어서 발생시키는 전압을 유도 뭐라고? 기전력 방향만, 다시만 뭐만? 방향만 판단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기전력, 유도전류의 방향만 알려줘? 세기까지 알려줘? 유도전류, 유도기전력은 V라고 합시다. 의 방향과 세기를 다 알려줍니다. 그럼 누가 더 정확해?
패러데이가 더 정확하죠. 그리고 발표도 이 사람이 한 달인가 먼저 발표했어. 렌츠보다. 그래서 전자기호도의 가장 대표 법칙은 뭐라고 해야 돼? 패러데이야. 렌츠의 법칙이 아니야. 그럼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술력의 크기와 방향뿐만 아니라 세기까지도 표현하는 식이야. 응? 다시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 세기까지 다 표현하는 식인데 식이야 얘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서술하세요?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 서술하자면 식을 말로 표현하면 돼. 유도 기전력은 네. 마이너스는 자속 변화를 뭐 하는 거고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n은 가문수, 코일 가문수야. 스몰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고 L분의 n이고 n은 그냥 가문수야. 코일 가문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성적으로 잘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냥 공식을 쓰세요가 더 많이 나오지. 알겠어요? 자, 서술형은 잘 안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유도 기전력. 때에 따라서는 2라고도 표현합니다. 기전력이 대표 문자를 2로 표현하기도 해요. 다시 유도 기전력이야.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는 그냥 무슨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방해한다라는 유도 전류 방향을 의미하는 뜻이고 n은 코일 가문수. 다시 n은 뭐라고? 가문 코일수, 코일 가문수 같은 표현이지? 가문 코일수, 코일 가문수. 데타 t분의 데타 파이는 퉁쳐서 외우는 거야.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 다시 뭐라고?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 자속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향은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벌써 이걸로 그냥 다 판단하고 끝난 거야. 패러데이 법칙은 뭐에 초점 맞춰서 공부해야 돼? 세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데 세기는 코일 가문수에 비례하고 단위 시간당 무슨 변화에 비례해? 자속 변화에 비례해. 그럼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를 세게 해주려면 또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니? 자석을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 분모가 줄어들면서 자석 변화가 어떻게 되는 현상이 생겨? 일주 동안 자석 변화는 크게 커지는 상황이 생겨. 자석을 빠르게도 되지만 코일이 빠르게 움직여도 됩니다. 자석과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빠르게 해야지. 이러면 거리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거리가 변해야지만 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빠르게도 돼요. 또는 센 자석도 되죠. 다시 어떤 자석도 돼요? 센 자석.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100에서 200개 변하는 거랑 10,000개에서 10만 개 변하는, 아니 2만 개 변하는 거랑은 완전 차이 나겠지. 똑같은 거리 변하더라도 센 자석이면 크게 변해요. 근데 큰 자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다시 어떤 자석은? 큰 자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이상한 선생님들이 있어. 큰 자석은 아니야. 센 자석이랑 큰 센 자석이랑 큰 자석은 좀 의미가 달라. 알겠나요? 자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검은색에다가 색칠해 놓은 빨간색, 파란색 색칠해 놓은 녀석을 페라이트 자석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페라이트 자석이라고 하고, 이거는 공업용 자석이야? 일반 가정에서 쓰인 자석이야? 가정에서 쓰인 자석이고, 공업용 자석 중에서 졸라 센 건 은색 자석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해. 얘는 강자성체 중에서 졸라 센 강자성체야. 자기화가 아주 잘 돼 있는 녀석이고, 얘는 자기화가 좀 덜 돼 있는 강자성체야.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경우를 사용하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크기는 누가 더 컸어? 그럴 때. 페라이트가 더 컸지. 안 된다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가끔 이상한 선생님들이 우겨. 큰 자석도 되는 것처럼. 나 분명히 얘기했다.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지만 학교 선생님별로 큰 자석도 된다고 하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공식 배울 때 센 자석만 돼요? 아니면 큰 자석도 돼요? 물어보세요. 알겠어요? 안 물어보고 틀리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원래는 센 자석만 되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미친 선생님들이 많아. 안 되는 건데 맞다고 우겨.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거지. 아예 안 돼. 왜냐면 자기장이 큰 자석이든 작은 자석이든 자석 밀도 간격은 똑같아요. 다시 무슨 밀도 간격은 똑같아요? 자석 밀도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거리에서 자석 밀도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면적을 실험하든 똑같은 거 아니야? 변화도 똑같아. 큰 자석이든 센 자석이든 같은 종류의 자석이면 변화는 똑같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선생님이 있더라고. 미친 선생님이야. 나중에 그 선생님 한 명은 잘렸어. 실력이 없으니까.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하고 문제를 내야지. 근데 자기가 틀렸으면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도 안 해요. 그럴까봐
니네는 꼭 물어봐. 우혁이 너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니네 선생님 또 우길까봐. 알겠어요? 있으면 안 될 뻔했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얘기하게 되는데, 세기를 결정할 때, 그러면 유도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세게 하는 방법은, 유도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하는 방법? 유도전류 세게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어떤 거 사용한다고? N 값을 어떻게? 크게. 코일 가문수를 크게. 단위 시간당 무슨 변화를 크게? 자속 변화를 크게 해주는 것도 돼. 그럼 이걸 세부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석을 뭐 어떻게? 빠르게. 그 다음에 누구를 빠르게 해도 돼? 코일을 빠르게 움직여도 됩니다. 코일 단면적. 단면적은 변화시키기가 쉽냐 어렵냐? 네. 일반적으로 코일 단면적을 네가 어떻게 변화시킬 건데? 순식간에 그것도 빠르게. 쉽지 않죠? 네. 유동적 있는 그 구리선이 그렇게 쉽게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실험 안 하는 거야 그건. 그러면 또 하나 뭐 있다고? 자석과 코일을 그냥 빠르게 반대로 이동시키면서 빠르게, 반대로 이동시키면서 빠르게. 자석 코일을 반대로 이동시키면서 반대 이동시키는 것도 이동시키며 빠르게. 또 하나가 센 자석 사용. 다시 무슨 자석 사용? 센 자석 사용.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안에다가 강자성체 심어놓고 또 실험하면 더 잘 된대요. 다시 어떤 자성체 심어놓고? 강자성체 심어놓고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강자성체를 심어놓고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어요? 학교에서 알려주는지 잘 보시고. 알겠어요? 이건 학교에서 알려주는 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전자기 유도의? 반자성체는 잘. 그건 안 될걸? 잘 안 될걸? 자, 이제 전자기 유도 개념은 이게 끝이야. 근데 문제가 졸라게 어려워. 다양해. 어렵지 않아. 대부분 문제는 다 쉬워. 어렵다는 느끼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렇게 설명했어. 근데 선생님 ABCD 알파벳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니까 아니요 선생님 ABCD로 설명했다니까 이런 식인 거야. 수업을 안 들어 그냥. 그런 경우만 아니면 전자기 유도는 비교적 쉬워. 다른 파트에 비하면.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패턴이 정해져 있어.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패턴이 정해져 있을 뿐이야. 잘 들어보세요. 자, 패턴을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석 통과 실험. 다시 무슨 실험? 자석 통과 실험. 유형을 외우셔야 돼요. 자석 통과 실험. 첫 번째 유형, 자석 통과 실험. 잘 외우세요. 자석을 통과시킬 겁니다. 어디에다가? 코일에다가. 그러면 결론값을 먼저 써줄까? 실험하는 거? 결론부터 외워야 될 거. 자석 통과 전후에 빨리 나가 통과 전후 유도 전류 방향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래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자석이 받는 자기력 방향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석이 받는 자기력 방향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럼 코일도 자기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바뀌네. 바뀌네. 아니. 살짝 멈추잖아. 그렇지 않아? 중간이 아니라 나갈 데가 없어. 중간은 중간은 들어갔을 때가 오네. 남녀부터 실험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딱 통과 전후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밀어내 100%. 한 가지 더 자석 통과 실험에서 하나 더 유도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 유도 전류나 유도 기전력 세기 결정 요인은 이 통과 실험에서 세기 결정 요인은 패러데이 법칙을 다 생각하면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통과 전후 유도 전류 방향 바뀝니다.
다이오드가 없을 때 바뀌어요. 다시 뭐가 없을 때? 다이오드가 없을 때 기준으로 바뀌는 거야. 다이오드가 있으면 한쪽에서만 흘러. 왜 바뀌었으니까 둘 중 한 곳에서만 흐릅니다. 통과 전이 흐르면 통과 후는 안 흐르고, 통과 후가 흐르면 통과 전은 흐르는 거고. 다시, 통과 전이 흐르면 통과 후가 안 흐르는 거고, 통과 후가 흐르면 통과 전은 안 흐르게 돼 있어. 자, 아니면 둘 다 안 흐를 수도 있겠죠. 유도줄 방향 바뀌었으니까 둘 다 안 흐를 수는 없겠다. 둘 다 안 흐를 수는 없어. 무조건 한 방향은 흐르게 돼 있는데, 어쨌든 유도줄 방향 바뀐다. 실험해볼까요? 왜 바뀌는지 봅시다. 자, 통과시켜. 무슨 거 통과할 거야? S 하자. N을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다가오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 밀어내, 당겨. 밀어내는 거야. N이 S가 그걸 외우지 마. 밀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밀어내면 무슨 거? SN. 그럼 S에서 N쪽. 아래쪽으로. 전류 그러면 어떤 쪽으로 흘러?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흘렀어? 자, 요번에는 통과 후야. 통과 후면 SN이니까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당겨야 되겠지. 당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SN. 이렇게 돼서 유도적 이정 방향 바뀌면 무조건 뭐도 바뀌는 거야? 유도줄 방향도 바뀌는 거야.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단 다이오드가 없을 때 기준으로. 응? 다이오드가 있을 때는 한쪽 방향만 흐른다. 알겠어요? 통과 전이 흐르면 통과 후는 안 흐르고, 통과 후가 흐르면 통과 전이 안 흘러. 자,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통과해야 돼? 아니면 마찰이 없는 빗면 레일을 통과해도 돼? 마찰이 없는 빗면 레일을 통과해도 똑같은 거야. 어차피 통과 실험이니까. 알겠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코일이 있는 거지. 코일이 감겨 있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자석이 받는 자기력 방향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일정.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뀔까요? 다시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S 중에서 N극이 다가오면 NS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통과하고 난 다음에 SN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당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당겨주려면 잠깐만 다가오면 밀어냈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 무슨 극이 형성이 돼? N극, S극이 형성됐지. 그래서 유도줄류 방향은 어떻게 됐어? 바뀌었지. 잘 봐. 유도줄류 방향이 자기력 방향은 아니지. N극이 N극을 서로 밀었으니까 서로 밀었어. 얘는 위로 밀렸고 얘는 어느 쪽으로 밀었어? 아래로 밀었어. 통과 이후에는 NS가 바뀌었어. 그게 안 중요하다고. 힘이 맞는 방향 서로 어떻게 했어? 당겼어. 당겼으니까 어느 쪽이야? 아래쪽, 위쪽. 그러면 자석은 위쪽이었고 통과 후에도 어느 쪽이야? 위쪽이고 코일은 통과 전에도 아래쪽이고 통과 후에도 어느 쪽이야? 아래쪽이라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반하지 않는 거야. 너무 오래 걸리니까 외워버리라고. 코일이 받는 자기력 방향 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일정하다고.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왜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 전류가 흘렀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뭘로 바뀌었어?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100줄이었다 전기 에너지 20줄 빠져나가면 역학적 에너지 몇 줄 남는 거야? 80줄 나오는 거야. 근데 다이오드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야. 알겠나요? 다이오드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달라 해석이. 알겠어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안 흘러. 다이오드 때문에 유도전류 안 흐를 때는 여기다 쓰기 너무 말이 길어지잖아. 일단은 보존돼 안 돼? 감소야.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보존되지 않는다. 단 예외가 있는데 뭐가 연결된 경우? 다이오드 연결된 경우만. 다이오드에서 항상 그런 거야. 유도전류가 안 흐를 때 보존되는 거야. 유도전류 못 흐르게 막아버렸을 때 다이오드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마디로. 자, 그림으로 보여주게. 다이오드가 있는 경우. 그러면 N극이 밑으로 떨어질래? S극이 밑으로 떨어질래? 니들 맘대로 해. N극이 밑으로 떨어졌어. 자, 그럼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는데 그냥 감겨 있어? LED가 감겨 있어? LED가 감겨 있어. 그럼 LED라는 단어 뜻은 뭐야? 유도전류가 흐를 때만 불빛이 나온다. 다시 유도전류가 뭐 할 때만? 흐를 때만 전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뭐 하고 있어?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있지. 위가 P, 아래가 P. 어느 쪽으로 할래? 위 P로 할래? 그러면 PN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위에서 밑으로 통과하는 상황에서 유도전류 흐르나 안 흐르나 판단해야 돼. 자, 다가오면 뭐 한다고? 밀어내야 된다고. 그럼 위쪽에 N극이 아래쪽에 N극이야? 위쪽에 N극, 아래쪽에 S극, S에서 N쪽 화살표, 그 다음 뭐하라 그랬지? 엄지, 갖다 대고 다 따라해. 주종 졸려, 이씨. 갖다 대고 감아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오지. 그러면 N에서 P 쪽으로 전류 흘러 못 흘러? 못 흐르지. 그럼 유도전류는 생성됐는데 못 흐른다. 맞아, 틀려? 안 생성. 끊어져 있으면 코일이 아니야.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코일이 아니니까 생성 자체가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끊어져 있다고 보는 거야. 유도전류가 생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야. 생성됐는데 안 흘렀다가 아니라 집중해야 되니까 졸면 지금 못 알아들어. 내 목소리 지금 막 가겠는데 이러다가. 다시 N에서 P 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유도전류 원래 생성돼야지. 원래 정상적이라면 경구로 연결돼서 유도전류 생성돼야 되지만 N에서 P 쪽으로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끊어졌어. 그럼 이제 얘는 코일이야, 코일 아니야? 코일 아니면 유도전류 안 흐르는 거야. 순환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코일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성 자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현법 때문에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통과했어. 다시 뭐 했어? 통과했어. 빨간색으로 그릴까? 보라색으로 그리자. 보라색으로 통과한 이후에는 선생님 말했지. 외운 걸로 풀자. 어떻게? 통과 후에는 유도전류 방향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바뀌려고 해야 된다고. 그럼 유도전류 방향 이렇게 해서 아래쪽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위에서 어떤 쪽으로 흘러? 아래로 흘러. 그럼 이제 불빛이 나왔죠. 전구 있었으면 위에서 밑으로 올 때도 불빛, 아래를 통과할 때도 뭐야? 불빛. 그런데 다 나와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됐다고? LED 있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불빛이 안 나왔다가 통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불빛이 나오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럼 이제 통과 이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고? 감소하는 거고 통과 전까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라고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중앙을 기준으로. 자,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통과 전후를 비교하는 자석 통과 실험에서 유도전류 이시전력이 색이 결정하는 요인은 패러데이 법칙으로 판단하면 너무 오래 걸려. 응? 두 가지로 판단하세요. 뭘로 판단할까요? 어차피 코일의 단면적 안 변하지. 가문수도 안 변해.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 속력하고 거리. 다시 뭐하고 뭐? 속력과 거리. 속력하고 뭘로 판단하는 거야? 거리. 속력이 어떻게 될수록? 빠를수록 유도전류 어떻게 해야 돼? 유도기전력 어떻게 된다고? 커져. 거리가 어떻게 될수록 커질까?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거리가 가깝잖아? 자기장이 어떻게 뿜어져 있니? 이런 식으로 뿜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뿜어져 있기 때문에, 먼 쪽에선 자속 변화가 커져하고, 작았다가 가까운 쪽에서 자속 변화가 굉장히 어떻게 나타나? 급격히 나타나. 자기로선 자체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도전류가 어떻게 해야 돼? 세요. 그러면 둘 다 변하는 경우는 나와야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거리가 일정할 때 속력이 바뀌거나, 알겠어요? 속력이 일정할 때 거리가 바뀌거나 둘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우가 잘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잘 나오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여기 전구가 있었다고 치자. 전구가 있었어? 그러면 점선으로 돼 있고, 그럼 내려오는 동안 어떻게 됐어? 지금 내려와서 가까이 다가오는 동안 유도전류 발생을 했죠? 그러면 불빛이 나왔으니까 전기 에너지를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그럼 통과 이후에도 그림을 또 그려줘. 그럼 여기는 A점하고 여기는 무슨 점? B점. 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전구 밝기는 A를 통과할 때가 밝다, B를 통과할 때가 밝다? A를 통과할 때가 밝다. 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고? 감소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속력이 어떻게 됐구나? 줄어들었구나. 거리 같은 조건에서 속력 조건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거리 같은 조건에서 속력을 판단한단 말이지. 또 하나, 얘를 원래 자기력 때문에 속력이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지. 이게 없이 그냥 내가 강제로 등속운동 시켜서, 강제로 실로 연결하거나 뭐 철사로 연결해서 뭐 했다고? 등속운동 시켰어. 강제로 무슨 운동 시켰어?
등소운동 시켰어. 그러면 다가오는 동안은 어떻게 돼야 돼? 유도전류. 세져야 돼. 알겠나요? 멀어지는 동안은 어떻게 돼? 등소운동 하면? 약해져야 돼. 처음이 셌으니까. 알겠어요? 거리 가까울수록 세다고 했으니까. 잘 판단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제로 지금 등소운동 시켰을 때 기준으로 푸는 거야, 이건. 자, 자석 통과 실험입니다. 두 번째. 무슨 그래프? 파이 t 그래프랑 BT 그래프를 배울 거야. 다시 무슨 그래프? 파이 t 그래프랑 BT 그래프를 배울게요. 두 번째 유형, 파이 t 그래프랑 BT 그래프. 파이 t 그래프 외우라고 했습니다. 문제풀이를 아예 외우셔야지 빨리 풀어요.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 우리는 어떤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전기력과 자기장애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풀이 방법을 아예 초특급으로 외워서 빨리 푸셔야 돼요. 알겠어요? 단, 문제를 잘 못 읽고 갈 정도가 아니라 조금은 빠르게야. 알겠어요? 초특급으로 빨리는 아니야. 틀렸어.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조금은 빠르게 풀어야 돼.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것처럼 어이없는 게 없어서. 그래서 타닥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읽는 습관, 그런 스타카토 방식으로 문제를 읽는 습관을 기르세요. 알겠어요? 그 정도 속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파이 t 그래프, 그 다음에 무슨 그래프? 잠깐만 잘못 얘기했네. 파이 t 그래프하고 BT 그래프야. 미안해. 말하면서 써가지고 잘못 썼어. 파이 t 그래프하고 무슨 그래프야? BT 그래프야. 그러면 파이 t 그래프에서 파이랑 b는, 여기서 BT 그래프의 b는 y축에 들어가 있는 거고, 다시 무슨 축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무슨 축에 들어가 있어요? x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기울기가, 다시 뭐가? 기울기가 뭘까요? 파이 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자,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써보자. 이걸 이해하려면 무슨 법칙 쓸게요? 패러데이 법칙. 유도 기전력은 유도 전류에 비례해. 왜? V는 IR인데 저항은 변하지 않아, 항상. 그러면 마이너스는 방해한다는 거니까 필요 없고, N 델타 T분의 뭐야? 델타 파이지. 그럼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자기장이 세기 구하는 곳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B는 S분의 파이라고 했어. 파이 대신에 뭐 대입할 수 있어? BS 대입할 수 있어. 파이는 BS라서 BS를 대입할 수 있어. 그러면은 BS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뭐가 돼? BS. 그럼 S가 변하지 않는 상황을 말해. 이 그래프가 주어졌다는 건 S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상황일 때만 나오는 거야. 그럼 상수로 빠져나오면 결과적으로 N 뭐가 되니? S 델타 T분의 델타 B가 돼. 알겠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BT 그래프에서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B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또는 파이 t 그래프의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S가 두 개의 영역으로 S가 다른 걸 비교를 하면, 다시 뭐가 다른 걸 비교를 할 수도 있어? S가 달라지는 걸 비교할 수 있어. 그러면 S의 비율도 상수긴 하지만 곱해줘야 돼, 기울기에다가. 알겠나요? 네. 그래서 BT 그래프에서는 그냥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 파이 t 그래프에서는, 외우세요. 파이 t 그래프에서는 가문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가문수가 일정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즉 기울기가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 기울기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 기울기는 무슨 기전력에 비례한다? 유도 전류에 비례한다.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 그럼 얘는 기울기야 S 곱하기 기울기야? S 곱하기 기울기가 무슨 전류에 비례한다? 유도 전류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푸는 겁니다. 마더통을 바로 풀어봅시다. 두 번째 유형은 알겠어요? 네. 마더통을 바로 풀어볼게요. 힘들지? 니들은 4시간 이제 해야 되니까 힘들긴 해. 쉬는 시간 많이 줬어도 힘들긴 한데, 선생님은 앞 시간에 역학 지금 시험범위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서 역학 보충을 4시간 반 연강을 하고 니들 바로 수업한 거야. 밥만 먹고 왔어. 자, 여기 지금 칠판에 보니까 그냥 이 칠판을 보세요. 네.
여기 무슨 그래프가 주어졌는지 보세요. 지워도 되지, 칠판. BT 그래프 주어진 거야. 이거 수특인데, 대포 예제로 나와 있는 거야. 뭐 어차피 마더톡 풀 거겠지만, 하지만 곧 읽어보려고 좀. 자, 깨끗하게 지워보면 뭔가 나오겠죠? 단면적이 변한대, 안 변한대? 안 변해. 특별한 얘기 없어. 안 변하는 거야. 근데 뭐만 변했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세기만 변했어. 내려 꽂히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자기장이 세기가 늘어 꽂히는 자기장이 세기가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있지. X가 감소야. X가 감소면 X가 증가가 반식이기 때문에 X가 증가가 뭐라고 기준이? 반식이기 때문에 X가 감소하면 뭐가 돼야 돼? 시계. 그래서 따라서 보자마자 얘는 무슨 방향으로 흘러? 전류가? 시계. 기울기가 없다는 거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0이란 뜻이야. 그러면은 얘 몇이야? 유도 전류 없어. 그러면 X가 증가했으니 얘는 뭘로 흘러? 반시계로 흘러.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도 전류 세기 비율은 기울기 비율로 그냥 약속하면 돼. 왜? 단면적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BT 그래프 기울기 크기 비율로 가면 돼. 여기서 마이너스가 뜻하는 게 마이너스 부, 기울기 부가 뜻하는 게 시계고 얘가 플러스가 뭐가 되는 거야? 반시계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 얼마야? 1분의 2b. 1분의 몇 b? 1분의 2b. 여기는 기울기 2분의 2b. 그러면 이게 무슨 전류 비율이라고? 유도 전류, 유도기 전력의 비율이라고. 끝났어. 봐봐. 얘 시계 방향 썼죠? 무슨 몇 I라고? 이걸 2I로 봤대. 전류 안 흘렀지? 그 다음 무슨 방향이라고?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이지? 뭘로 흘렀다고? I0로 흘렀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뭘로 표현해?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 유도전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유도전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유도전류 몇이 돼? 빵이 되고, 반시계는 어떻게 됐어? 반대. 근데 유도전류 얘를 뭘로 잡으면,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돼서 이 그래프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위에는 두 개를 바꾸는 걸 뭘로 낼 수도 있어? 서술형으로 낼 수 있어. 다시 뭘로 낼 수 있다고? 서술형. 니네 이번에 서술형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안 나오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푸시는 거고, 마더통을 좀 잠깐 볼게요. 파이티 그래프랑 BT 그래프 나와 있는 걸 볼게요. 아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여기 파이티 그래프 7번에 나와 있네. 파이티 그래프는 홀 감소 안 변할 때는 그냥 무조건 뭐야? 기울기가 유도 전류 방향과 세기를 다 결정합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세기가 증가하는지 위에서 밑으로 통과하는 세기가 증가하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얘가 시계면 얘는 무슨 시계가 되는 거고, 반시계가 되는 거고, 얘가 반시계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시계가 되는 거야. 유도 전류 방향 바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얘 때 전류 흘러, 안 흘러? 기울기가 0일 때 안 흘러. 끝났어. 유도 전류 세기는 누가 더 크다? 기울기 절대값이 누가 더 커? 여기서 이 차이가 큰 건데, 증가는 아니지. 기울기가 뭐 하기 때문에? 일정, 기울기 일정, 말을 바꿔봐. 기울기 일정이 말을 바꾸는데, 기울기가 뭐라고? 유도 전류. 유도 전류야. 비례하는 값이야. 유도 전류야. 그러면 기울기가 유도 전류니까 기울기 일정은 유도 전류가 뭐 해야 돼? 일정해야지 증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잘 판단하세요. 함정 이거 낚이지 마시고.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T하고 1대를 비교를 하래. 기울기 절대값. 누가 더 커? 누가 더 기울기 90도에 가까워? T1대가 더 크지? 비율로 물어보면 2분의 1. 얘는 몇 분의 몇? 5분의 1. 2분의 1, 5분의 1이니까 5대 얼마가 돼야 돼? 2. 알겠어요? 유도전류 세기 비율 5대 2가 되셔야 돼요. T0 초일 때가 5대 2니까 크다는 거 맞지? 유도전류 방향은 T0 초일 때하고 6T0 초일 때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 기울기 부호 반대. 외워서 푸시면 돼요. 선생님 너무 빨라서 못 외우겠어요? 천천히 들어봐. 느린 배속으로. 되게 쉬워. 쉬운 내용이야. 11번. 역시 또 무슨 그래프가 나왔어? 파이티 그래프가 나왔죠. 그런데 N극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속이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럼 가까이 다가와야 증가하니 멀어져야 증가하니? 다가오는 거지. 그쵸? 다가오면 뭐하고? 밀어
내는 거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가오면 파이가 증가한다는 건 자속이 증가하는 거잖아. 자속이 증가하는 거니까 다가오는 상황, 이거 밀어내야 되겠죠? 그럼 화살표 그린 다음에 감아줘야죠. 감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흘러? 검유계를 어느 쪽으로 흘러? 왼쪽으로 흐르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검유계 흐르는 방향을.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라고? 0에서부터 몇 T까지를 지금 분석한 거야? 2T0초까지. 그때 유도전류 방향은 지금 왼쪽이 돼. 다시 어느 쪽이 돼? 왼쪽이 됩니다. 이거 시계반식이 아니에요. 그냥 G를 검유계 왼쪽을 통과합니다. 그럼 얘는 어느 쪽을 통과해? 오른쪽을 통과합니다. 기울기 부호가 반대라서.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그래서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P 어딨어? P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왼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흘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래에서 위쪽,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겠네요. 그럼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는데, 어쨌든, 중요하니? G를 흐르는 거랑 뭐 가지고 풀어도 되지. 유도전류 방향은 어떻게 돼? 반대. 그러니까 갖다 틀렸고, P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 세기는, 기울기 누가 더 커? 2분의 2가 커? 아니면 2분의 4가 커? 이거 4가 더 크죠, 크기는. 그러면은 몇 T일 때가 커? 5T일 때가 크니까 얘도 소리네. 답은 뭐가 돼야 돼? 디귿 하나뿐이 없겠네. 3T일 때 유도줄로 흐르지 않겠죠. 이게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선생님 수업을 뭘로 들은 거야? 개똥으로 들은 거겠지. 자, 그러면 이제 고난도 문제가 나와요. 다시 어떤 문제가 조금 있냐고?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봤자 그래봤자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이 패턴에서 고난도라고 해봤자 어렵진 않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18번하고 몇 번이 있어요? 16번이 있네요. 18번이 조금 더 쉬워 보이니까 18번을 한번 해볼까? 자, 몇 페이지니 이게 197페이지 18번을 잠깐 봅시다. 역시 무슨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BT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읽어볼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이렇게 있는데 자기장이 3개는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이었고 금속고리가 정중앙을 기준으로 대칭돼서 나타나고 있네. 1이 자기장이 3개는 비제로로 일정하고 얘는 자기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면 파트를 나누세요. 알겠어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영역의 면적을 미리 계산해서 파트 나누세요. 그러면 얘는 S라고 하고 여기도 뭐야 면적은? S라고 주면 요 부분에서 유도전류 요 부분에서 유도전류 각각 구해서 더하시면 돼요. 반대 방향에 빼주시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다시 각각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의 코일이더라도 통과하는 면적이 다르면 각각 구하는 거야. 자, 그리고 B쪽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이대서 문제 풀어볼게요. 1초일 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초일 때 고리에 유도전류가 안 흐른다고 누구 때문에 흐를 수 없지만 왼쪽에 있는 영역에 통과하는 영역은 자속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고 면적이 일정하다는 게 자속이 변하질 않아. 자속이 안 변하면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하지만 누가 변해? 투 영역에 포함된 S 쪽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대? 증가하고 있대. 그러면 X가 증가하니까 무슨 뭘 눌러야 돼? 외웠어? 안 외웠어? 끄덕끄덕 네 안 중요해. 대답을 해. X가 증가하면 반시계를 지금 외워야지. 집에서도 외우지. 반시계로 흐르는 거야. 다섯. 얘는 무슨 시계로 흘러요? 반시계로 흘러. 그럼 얘는 뭘로 흐르는 거야? 시계로 흐르겠지. 자, 그래서 반시계로 흐르니까 땡. 시계 반대 방향 땡. 이니까 땡. 2초일 때 고리 전 P의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초일 때? 그러면 2초일 때는 반시계네. 반시계 반대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그럼 얘 어느 쪽으로 흐르는 거야? 마이너스 X 방향. 맞네.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몇 초일 때가 더 커? 6초일 때가 더 크죠? 6초일 때가 더 크죠? 기울기 절대값이 크니까. 그래서 3초일 때, 6초일 때가 같다고? 에이, 6초일 때가 더 크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만 좀 똑바로 읽으면 됩니다. 누구는 만들지 못한다는 거? 왼쪽 영역에 빗금치에 있는 부분 유도전류 못 만들지만 누가 유도전류를 만든다고? 오른쪽에서 자속 변화가 생기는 거야. 자기장이 변해서 자속 변화가 생기는 거야. 자, 왼쪽으로 넘어가서
자, 1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는 방식인데 다시 어떻게 됐다고? 뚫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고 있대? 감소하고 있대. 그럼 뚫고 들어가는 게 감소하면 뭘로 만들어져?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하면 반식이니까 뚫고 들어가는 게 감소하면 시계야. 그러면은 이 영역을 통과하는 요 부분도 둘 다 뭘로 만들려고 해? 시계로 만들려고 해. 통과하는 면적만 딱 분석하시면 돼요. 다시 뭘로 만들려고 한다고? 시계로 만들려고 해. 어? 네. 그러면 유도줄리 세기는 면적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야? 네. 기울기를 곱해주는 거야. BT 그래프잖아. 자기장의 세기는 B라고 하고 얘는 무슨 그래프야? T 그래프. 면적에다 뭐 곱해주는 거야? 기울기 곱해주는 게 유도전류라고 보는 거야. 적어두세요. 면적에다 뭐 곱해주는 거라고? 기울기 곱하는 값이 유도전류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 하나의 면적을 S라고 보면 하나의 면적을 뭐로 반개짜리 면적, 반원의 면적을 S라고 보면 S 곱하기 기울기 몇 분의 1이야? 2분의 1. S 곱하기 2분의 1, S 곱하기 몇 분의 1? 2분의 1만큼인데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그쵸? 얘도 감소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써주시면 마이너스가 뜻하는 건 뭘 만든다는 거야? 시계. 마이너스가 뜻하는 걸 뭘 뜻하는 거야? 시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시계를 만들려고 해. 둘 다 시계를 만들려고 해. 세기는 마이너스 S분의 2분의 1이니까 절대값이어서 세기는 2분의 S만큼 만들려고 해. 그러면 요 빨간색 영역 쪽에서는 요 부분으로 해석해줘야지 몇 영역이니까? 2 영역이니까. 그럼 여기도 면적은 똑같이 뭐를 볼 거야? S를 볼 거야. 그럼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S에다가 몇 분의 1 곱해주시면 돼요? 2분의 1 곱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하나의 코일이었거든? 요 공간은 무슨 코일이야? 하나의 코일이거든? 얘는 뭐 만들려고 하고, 시계를 만들려고 하고, 얘는 뭘로 만들려고 해? 반시계를 만들려고 해. 근데 세기가 똑같아. 미는 힘이 똑같은 거야. 전류 흐르는 미는 힘이 똑같은 거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P에서의 유도전류 세기는 P 중심에서 종이면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 라고 했는데 P의 경우는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무슨 자기장이야? 유도 자기장이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 X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P에서는 X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감소하는 상황이야. 줄어들면 어떻게 한다고? 보충해 주려고 한다고.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보충해 주려고 하고 X가 줄어들려면 무슨 방향으로 만들어? 채워주기 위해서 시계야. 알겠나요? 시계가 위해서 시계 되려고 생각해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유도 자기장은 엄지손가락이야. 유도 전류하고 유도 자기장은 한 손으로 세트야. 유도 전류에 대한 자기장은 뚫고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는 방향을 맞아요. 자, 이거 잘 판단하세요. 말은 선생님이 좀 빨리 했지만 니들 판단은 천천히 곱씹으면서 생각해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까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하도 많이 푸니까 그냥 이렇게 빨리 푸는 거지만 니들은 좀 천천히 풀어도 됩니다. Q에는 유도 전류 흘렀어, 안 흘렀어? 안 흘렀지. 왜 똑같은 전류가 반대로 흘릴 때는 안 흘러요? 1, 2 고리면에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 2 고리 면적에 통과하는 1, 2개라는 면이 어디니? 그래서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통과 크기는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크기는 고리가 PQ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1 영역은 이쪽 영역이지. 2 영역은 이쪽이야. 근데 고리를 통과해. 고리를 통과하는 건 반원을 통과하는 거죠. 그쵸? 네. 자기선속의 크기는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선속의 크기? 자기선속의 크기 바뀌지 않나? 그래도 뭐냐 P랑 Q랑 같은 영역인 거지. P랑 Q랑 같은 영역에 걸쳐 있는데 Q까지 1, 2의 고리면 1의 고리면 1과 2의 고리면을 통과하는 1과 2의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가 더 크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잠깐만, 시간에 따라 다 분석해볼게. 이거 미친놈의 문제가 이상하다. 어쨌든 말이 좀 어려운데, 말뜻 그대로를 해석해볼게. 1위 영역에서 고리면을 통과하는, 1위 영역에서 통과하는, 1위 경우에 통과하는, 그럼 1위 경우 통과하는 경우는 몇 B를 기준으로 한번 써볼 거야? 3B. 그럼 여기 1위 경우 통과하는 거 3B지만 얘는 얼마 통과해? 0초일 때는? B가 통과하죠? 얘는 몇 B가 통과하고? 3B가 통과하고 여기는 B가 통과하지? 그럼 자기 선속은 얘는 요 면적이 몇 개 통과했다고 가정을 하면 3개 통과했다고 하면 여기도 몇 개 통과해야 돼? 3B니까 몇 개야? 3개.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3개 통과했으면 그게 자기 선속이야. 그러면 얘는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B니까 얘는 몇 개 통과해야 돼? 1개 통과해야 되지. 그러면 누가 더 커? 3개 대 4개니까 누가 더 커요? Q가 더 커요. 몇 초일 때 기준으로? 0초일 때 기준으로. 그러면 0초일 때 말고요. 그러면은 2t 초일 때는요. 다시 몇 t 초일 때? 2t 초일 때도 가보자. 2t 초일 때도 둘 다 x이기 때문에 얘는 몇 개 통과해요? 2개 통과해요. 2b면 2개.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여기도 몇 개? 2개. 그 대신에 2 영역도 몇 개야? 2개.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이 통과해요? Q가 더 많이 통과해요. 말뜻 그대로를 해석했습니다. 알겠어요? 문해력이 좀 필요하네요. 조금 처음 봤을 때 이거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자속은 누가 더 커요? Q에서가 더 컸다. 만약에 반대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는 X고 하나는 동그라미면 자속은 빼주셔야 돼요. 센 쪽에서 작은 쪽을 뭐 해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속 통과 실험도 하나 해볼까요? 19번하고 20번 빨리 풀어봐. 21번까지 세 문제 빨리 풀어봐. 오늘 내가 너무 힘들다. 목이 너무 좋았어. 다음 시간에 하자. 너무 힘들다. 선생님 오늘 보충하느라고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쓰기 해가지고. 요 세 문제 풀고 다음 주에 수업을 1시간 반 연장할게. 아예. 알겠어요? 다음 주에 1시간 반 연장할게. 내가 지금 체력적으로 좀 딸리네. 여기 4시간이요. 12시에 자? 잠자리 2시간. 아니, 잠자리 2시간은 아니지. 12시에 자면 아직 30분 남잖아? 에이, 집에 가서 바로 그냥 씻고 뭐 자면 되겠네. 간식 먹으면 되지. 안 그러면 진도 나가기가 좀 힘들어서 유형은 다 보여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좀 체력적으로 딸려서 오늘 조금 더 연장하면 좋긴 하지만 내가 좀 너무 피곤해 체력적으로. 오늘 내일 모의고사 봐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늦게 끝나는 게 좀 무리가 좀 따라요. 아, 19, 20, 21. 이 세 문제만 풀어봐. 그리고 저거 뭐야. 숙제 번호 체크해 줄 테니까 집에서 그거 정도만 해오시면 되고, 합성자기장 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더 어려워서 그쪽 파트가 훨씬 더 어렵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쪽하고 이 파트는.
옛날에 동성 애들 싹 다 그만둔 적이 있었어. 너무 어려운 거 많이 가르친다고. 너무 쉽다. 어. 평균이 얼마냐면, 평균이 80점이 넘어. 뭔데? 이거. 어떤 문제 나오냐면, 19, 20, 21 이런 문제 나와. 거의 다. 전기력도 뭐 이런 거 나와. 여기 지금 전화량이 뭐 만약에 9Q고 여기가 몇 Q일 때 4Q이고 여기서 전화량이 몇일 아니 전기력이 몇일 때 0일 때 얘가 플러스면 얘는 부호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 거리 비율은 몇 대 몇이냐 뭐 그런 정도 수준만 나와. 거기 나도 안 돼. 어? 나도 안 돼. 근데 하나 틀리면 날아가는 거야. 그게 좋은 걸까? 나는 그렇게 문제 낸 선생님도 이해가 안 가고 수특에서 수특 문제 외우면 거의 다 풀고 실수하면 좆대고 뭐 그런 식이야. 여기는 수능을 없어. 그렇지.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해? 나 시간짜리냐? 그거 가보죠 옆에서. 점점. 옛날에는 조금 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시간 뭐야? 물리 선생이 기간자 선생님밖에 없어가지고 기간자 선생님이랑 계속 바뀌어. 근데 문제를 다 쉽게 내는 걸로만 다 내더라고. 아유, 정말 수특 2점짜리에서 다 내고 맨날. 아 맞다. 저희 물리쌤 있잖아요. 어. 그 물리쌤 구하는데 지원자 한 명이 그 쌤이 저희 쌤. 진짜요? 기간제인가? 기간제는 기억이 안 되는 거 같아. 어쨌든 아니지, 지원자 한 명이면 기간제지. 왜냐면 생각해봐, 정교사는 진짜 빡세. 진짜 빡세. 정교사는 되게 빡세. 명언이 없어서 안 배웠어요. 정교사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잘 안 뽑아줘. 왜냐면 애들이 줄어드니까 선생님이 많이 학교의 입장에서도 애들이 줄어들면 나중에 선생님 어떻게 할 거야? 잘릴 수가 없어. 근데 선생님은 원래 잘릴 수가 없다고. 교사는 애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잘릴 수가 없다고. 계속 달고 와야 돼. 대고 와야 돼. 학교 쪽에서는 좀 부담이지. 그래서 못해. 자, 집에서 숙제를 뭘로 풀 거냐면 8번 체크해봐. 6번, 8번 쉬운 거 정도. 6번, 8번. 6번, 8번. 그 다음에 9번. 10번. 12번. 14번. 그 다음에 17. 지금 세 문제는 풀고 가셔야 되고, 22, 23, 27, 28, 29, 30, 건너뛴 건 저희가 아직 안 돼요. 37, 39, 37, 39, 42, 44는 별표 쳐놓고 못 풀겠으면 버리고 와. 46번도 별표 쳐놓고 못 풀겠으면 버리고 와도 돼. 근데 배운 내용이 근거해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49, 50, 여기까지입니다. 자, 선생님 문제 많이 준 것 같지? 근데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려? 별로 안 걸려? 별로 안 걸려야 정상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뭐가 더 시간이 많이 써야 돼? 자기장 계산하는 거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합성 자기장 계산하고 자기장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전자기 유도에 초점 맞춰서 공부해 오셔도 돼요. 알겠어요? 시험 전에 어차피 해야 되거든. 지금 잘 힘든 친구들이 괜히 자기장 계속 더 많이 풀어봐야 지금 실력 별로 안 늘거든. 시험 전에 좀 많이 합시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1등급이나 2등급 최소 2등급 이상을 확실히 맞아야 되는 친구들은 뭐에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돼? 자기장 쪽에 좀 더 많이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와야 돼. 알겠죠?
예, 숙제는 사실은 자기장하고 전자기호도 2개입니다. 숙제 다 해오시고 오늘 푼 문제들 그 3문제 못 풀겠으면 지문하고 가.